이번 타투 도안 제작 미션에서도 2명의 탈락자가 나오게 될 텐데요. 지금부터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현우님, 최현아님, 이혜찬님. 어떻게 보면은 전 팩트로 뜯으러 나왔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길이 보인다고. 뭔가 겁이 났어요. 타투란 어려운 거구나. 4등 이혜찬님.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좋죠. 일단 어제 다검님한테 피드백 다시 좀 받고 고칠 거 다 고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추가로 이제 히프님께서 옆에서 잘 해줘가지고. 3등 최현아님. 좋습니다. 근데 너무 부담돼요. 어떤 것 때문에? 그냥 갑자기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거 맞나?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 포기? 아니요. 그럼 안 되죠. 오늘 2등 이현우님. 이등도 좋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멘토님들이 참여해서 같이 해주셔가지고 옆에서 이제 도움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송진영님, 김승훈님, 강동원님, 주원희님, 김수현님, 우덕봉님. 탈락자. 이 프로그램은 시사 서플라이, 콜 윗 아이언, 타투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발표할게요. 5등 송인영님 축하드립니다. 일단 진아님한테 너무 감사하단 말 하고 싶고요. 오늘도 약간 얼떨떨하군요. 언제까지 그렇게 6등 김승보님 축하드립니다. 합격한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개빡세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동으로 9등 강동원님입니다. 일단 기분 좀 안 좋네요. 타투 도안 제작하러 왔는데 그냥 미술 그림 그린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림 연습도 좀 많이 하고 도안이랑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좀 많이 보고 좀 많이 배우고 타투이스트 준비 계속 할 거예요. 1등 김수현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몇 등이었죠? 5등이요. 근데 1등으로 갑자기 됐는데 기분 어땠어요? 좀 그냥 덩쪘어요. 꼴등이랑 100점 이상 차이가 나요. 아, 진짜요? 네, 점수 차이가.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1라운드는 아트워크다 보니까 약간 도안 느낌에 대한 게 아예 좀 빠진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도안 느낌 위주로 가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심사위원님들 그 기준도 그렇고 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락자 8등 주원희님. 이런. 솔직히 이번에 그 도안 그려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간 모닥처럼 그려가지고 저도 그리면서 이거 아닌데 싶었는데 이제 이번에 망했다. 아니요 진짜 자동으로 7등은 우덕봉님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원님, 원희님. 제가 너무 준비가 미흡해서 당연한 결과라고. 아니 탈락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기 자리에 있는 게 죄송한 수준이에요. 그럼 동원 씨랑 바꾸는 게 아니 어때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탈락자 2분은 아쉽게도 바로 집에 가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7명은 3라운드. 잠깐만요. 더 잔류해 주셨으면 하는 분이 계신데 올데이 패스로 주원희 씨 이번 라운드에서 일단 패스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많이 다져져 있진 않지만 창의성과 발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봤어요. 다들 발전 가능성 점수를 높게 줬는데
제가 봐도 기본적인 뻔한 그림보다는 1라운드에서 보여줬던 게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임팩트가. 타투어즈 같은 경우는 원래 12명으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었는데 한 분이 이제 건강상 문제로 촬영 이틀 전날에 급하게 이제 좀 빠지게 되셨어요. 근데 저희가 스케줄이라든지 미션 룰 같은 거를 다 정해놨기 때문에 3라운드 미션에 팀플레이 미션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홀수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두 분 중 점수가 이제 더 높은 한 분을 이제 다시 올리는 걸로 해서 원희 씨의 목숨을 한번 살려드렸습니다. 남아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그 탈락 얘기 듣고 이제 탈락자 인터뷰하고 집 가면 되니까 뭐 다음 라운드 얘기하시려나 보다 하고 멍 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올데이 패스 막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아 이번에 올데이에서 뭐가 새로 굿즈가 나와가지고 그거 홍보하시나 보다. 살인미 수범. 아,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비록 떨어질 뻔했지만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화이팅. 원희 씨. 국내 최초 타투 서바이벌 타투 워즈 MC를 맡은 윤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은 3라운드 전 올데이 타투 기본적인 수강 시스템을 알아볼 건데요. 타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생이요. 아니, 위생입니다. 첫 번째는 위생입니다. 위생 실습은 다솜, 기포, 이지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도와줘! 안녕하세요. 위생 실습을 맡은 다솜, 히포, 니지라고 합니다. 일단 위생은 이제 타투를 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투잉을 잘하기 전에 위생적으로 완벽하게 몸에 좀 익혀놔야 이게 뭐 외국 다니든 뭐 샵에서 같이 일을 하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딜 가나? 그러니까 위생적인 부분은 교육을 확실하게 받고 넘어가셔야 좋아요. 일단은 트레이 위쪽에 아무래도 물건들을 다 정리해서 올려놓고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요 위에서부터 다 랩핑을 해주셔야 돼요. 잘 붓기도 하고 소독도 되라고 알코올 뿌린 다음에 그 위에 랩으로 한번 감싸주는 거거든요. 세팅을 할 때에는 항상 양손에 장갑을 꼭 껴줘야 해요. 트레이는 어디로 잉크가 튀고 오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싸줍니다. 작업하면서 손에 닿는 모든 부분은 다 랩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거를 싸는데 여기를 이렇게 다 빼놓고 이만큼만 세팅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작업하는 중간중간에 전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계속 만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싸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머신과 서플라이를 연결해주는 이 클릭 코드를 포장을 할 거예요. 이거는 랩이나 공업용 테이프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긴 튜브형의 코드 커버 비닐로 할 거예요. 클립코드 커버를 싸는 거는 머신이랑 제일 가까이 붙어있는 게 클립코드인데 작업하다 보면 피나 진물들이 묻기도 제일 쉬운 게 지금 클립코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꼼꼼히 싸고 바닥에 끌리지도 않고 그래서 클립코드를 이렇게 꼼꼼하게 싸주는 겁니다.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이 조명 부분을 꼼꼼하게 싸요. 조명을 껐다 켰다 하는 그런 부분까지 랩핑을 해줘요. 이런 부분은 꼭 열이 오르기 때문에 간혹 꽁꽁 싸매면은 터져요, 전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항상 오픈을 해주세요. 이렇게 랩으로 싼 거 말고 잉크컵, 우드스틱, 바늘, 팁 이런 거는 지금 다 일회용품이에요. 그래서 재사용을 하면 안 되고 딱 한 번만 쓰고 버려야 되는 일회용품이고요. 이 우드스틱은 바세린을 푸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드스틱으로 안 푸고 손으로 계속 푸게 될 경우에 손에 묻었던 진물이나 피들이 계속 바세린으로 들어가서 위생적으로 되게 안 좋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일회용. 너무 더러워서 못 듣겠어. 이 그립은 머신이랑 바늘을 연결해주는 이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쓰는 손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고압 멸균기 안에서 멸균 처리가 완벽하게 된 그립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여기 색깔이 이렇게 변했죠. 이게 멸균 처리가 완벽하게 됐다는 표시거든요.
바늘도 보시면 여기 앞에 파란 색깔 점이 있어요. 모든 바늘에는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것 또한 멸균 처리가 완벽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고 확실하게 된 걸로만 작업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면서 유의해야 되는 몇 가지 점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트레이 위에 세팅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될 건데,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물건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팔로 쳐서 잉크가 엎어진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물건들이 떨어졌을 때 그대로 작업하던 그 장갑 그 손으로 집어서 바로 다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떨어진 물건들은 집어 올린 장갑도 버리고 감아져 있던 랩들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새로 낀 장갑으로 다시 감은 다음에 새로 작업을 시작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세팅이 되어 있는 애들은 맨손으로 만진 애들이 아예 없다 보니까 얘네들은 맨손으로 건드시면 절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중간중간에 작업하다가 몇 시인지 궁금해서 핸드폰 같은 거 이 장갑 낀 손을 이렇게 터치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볼 수 있는데, 핸드폰이 제일 더러운 물건이잖아요. 저희가 항상 맨손으로 만지는 물건이고, 절대로 작업하는 도중에 핸드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거지만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위생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습 전 머신 기초, 세팅, 니들에 대해 나린 수롱님이 도와주신다. 안녕하세요. 머신 세팅, 니들, 머신 기초를 설명하게 된 나린 수롱입니다. 일단 머신 같은 경우는 크게 좀 세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호일 머신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세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는 좀 더 편리한 머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안 쓰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터리 머신 중에 다이렉트 머신 중에서도 이제 회전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제 바늘을 이제 넣는 머신인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이제 펜머신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모터도 다 들어있고, 바늘 자체 쓰는 것도 이 방금 설명한 머신이랑 좀 다르게 이 짧은 바늘이 따로 있어요. 크게 좀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머신 원리 같은 경우는 파워 서플라이라 그래서 이제 전류를 주는 기계로 이제 머신에다가 클릭 코드로 연결을 해서 머신을 작동하는 원리인데, 원리가 그거밖에 없죠? 질문해 주시면은 지금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저 로터리 머신이 회전식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로터리 머신도 회전식이 아니라 다른 종류가 더 있는 건지. 크게 보시면은 이제 로터리 머신이라는 거는 이제 모터가 들어간 머신이거든요. 그 로터리 머신 안에 슬라이드 방식이랑, 슬라이드 방식은 바늘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일자로 때리는 방식이고, 그리고 회전식 같은 경우는 이제 돌려서 이제 바늘을 박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터리 안에 펜 타입 머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종류의 머신들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특별한 경우니까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다이렉트 방식의 머신 같은 경우는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스트로크라 그래서 바늘을 이제 어느 정도 깊이로 때리는지랑 어느 정도 넓이로 때리는지 그 스트로크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펜 타입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 조절이 조금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베어링을 바꿔 끼는 경우도 있고, 펜 타입 같은 경우는 길이 조절만 가능한 머신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니들 호스랑 종류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라인을 그을 때 쓰는 이거 라인 바늘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형태인데 앞쪽이 이렇게 뾰족하게 모여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히 조준을 해서 라인을 그을 때 쓰는 바늘이에요.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7라인, 그러니까 뭐 만약에 더 얇은 거는 5라인, 3라인 이런 식으로 호수가 써 있어서 이거를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요 숫자가 이제 뭐 5라인이라든지 7라인, 뭐 9라인 이렇게 홀수로 좀 많이 돼 있는데, 바늘이 하나가 7개가 모였으면 7라인이고 9개가 모였으면 9라인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더 높을수록 이제 굵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라인 바늘이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건 라운드 쉐이더 바늘이라고 좁은 면적을 라인을 긋는 게 아니고 색을 칠할 때 사용하는 바늘이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는 끝에가 라인 바늘처럼 모여있는 게 아니고 쭉 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작은 면적을 패킹할 때 용이하도록 나온 바늘입니다.
이제 인물 같은 거, 코, 입 같은 디테일한 부분을 라인 말고 이제 명암을 넣을 때 그렇게 좀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바늘이 밑에 한 칸, 위에 한 칸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넓은 면적을 컬러 패킹을 하거나 명암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바늘이에요. 매그넘이라고 합니다. 네, 얘도 보시면은 뒤에 이렇게 바늘 개수랑 M 써있죠. 이게 매그넘이라는 거거든요. 요거 보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좁은 면적을 패킹을 할 때는 숫자가 작은 거로, 그리고 넓은 면적을 패킹을 할 때는 아무래도 숫자가 높은 아이, 뭐 15 매그넘, 뭐 11 매그넘 이런 식으로 넓은 걸로 한 번에 치면 좋겠죠. 매그넘 같은 경우는 이제 호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똑같이 홀수로 되어 있는데 7 매그넘이면은 아래 바늘이 4개 있고 위에가 이렇게 3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겹쳐진 상태로 작업을 하는 거고 9 매그넘이면은 아래 5개 그리고 위에 4개 이렇게 포개져 있는 바늘 호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팁이라는 건데요. 그립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넣어가지고 끼워요. 끼워서 고정을 하고 그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이제 바늘과 그립과 머신을 연결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앞에 잉크를 여기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바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잉크를 이렇게 주입을 하는 거예요. 펜 같은 걸로 치면은 이게 펜대라고 보시면 되고 바늘은 이제 펜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펜머신에 쓰는 바늘인데요. 이렇게 펜머신에 쓰는 바늘은 팁이랑 이렇게 일체형으로 나와요. 얘도 종류에 따라서 다 있거든요. 라이너, 쉐이더, 매그넘.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번 까서 한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까서 보여드릴게요. 카트리지 바늘을 쓰는 이유가 이제 펜머신 갖고 있으신 분들이 쓰는 건데, 기본 로터리 머신에다가도 이제 카트리지 전용 그립을 갖고 있으면 이것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펜타입만 쓰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쓸 수 있는 머신들이 있는데, 요번에 이 코일리드 아이언즈에서 이렇게 나오는 머신이 카트리지 바늘도 되고 이제 일반 니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머신이거든요. 요즘에는 로터리 머신들이 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쓸 수 있게 나와요. 이거를 이렇게 끼우시고, 보통 이런 형태로 거의 대부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합니다. 코일이나 로터리 머신 같은 경우는 그립을 조정을 해가지고 내가 바늘 길이를 얼마나 뺄 건지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를 돌리면은 바늘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바늘 길이를 세팅하시면 돼요. 펜머신 같은 경우는 편의를 위해서 좀 나온 머신인데, 그립이랑 팁이랑 바늘을 이제 끼는 거를 단계를 좀 최소화 좀 시킨 거죠. 머신 기초랑 용어, 니들 사용법 같은 거를 이제 좀 알아봤는데, 질문이 따로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조 실리콘 미션을 진행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인조 실리콘 연습을 해볼 건데요. 8명의 참가자는 연습을 시작! 바늘을 여기 케이스 안에서 뺄 때는 절대 끝이 손상되지 않게 종이에도 한 번도 스치지 않게 빼는 게 중요해요. 어디 닿는 순간 바늘 끝이 상하는 경우가 많고, 그걸로 작업을 하게 되면 염증이 쉽게 날 수도 있고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넣을 때가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머신 세팅이야. 자꾸 해보면 느는 거니까. 예. 너무 많이 휘면은 얘가 바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갉아먹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넣을 때는 손으로 넣지 말고 그냥 억지로 넣지 말고 이렇게 흔들어서 하면 쏙 들어가거든요. 괜히 넣어가지고 이 플라스틱 괜히 꽂히게 하지 말고. 죄송해요. 아니에요. 천천히 하세요. 근데 연습을 하는 거가 궁극적인 목표긴 한데,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한 거예요. 그죠?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작업하면서도 서로 습관을 잘 못 들이면은 그 습관이 나중에 그대로 사람 몸에 할 때도 나타나거든요. 가득 따르시면 돼요. 너무 많이 바르고 있어요. 거의 전신해야 돼요, 이 정도. 오래 머무르니까 조금 더 많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 라인 그으실 때 조금 지금 하시는 스피드보다 조금 더 늦춰서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진하게 남으실 수 있으니까. 여기 두꺼운 곳은 한 줄로 가요? 아니면
한 줄로 조절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지금 하면서 잘 안 되다가 또 금방 고무판에 좀 적응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좀 빨리 되지 않았나.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너무 자만했다. 아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마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신 이렇게 돌리는 저는 보통 이게 미치게 거품을 조절합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제 손이 아닌 것 같고 막 근데 뭐 언젠가는 잘 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어디까지 감싸고 뭐 장갑을 언제 끼고 막 이런 거를 사실 제대로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이구나. 난 처음으로 잡아본 거 치고는 생각보다 더 어려웠어요. 연필하고 비슷할 줄 알았는데 아예 틀렸고 잡는 것부터 머신 세팅부터 그냥 다 재밌고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못해요. 바세린에 너무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낀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제 잘 안 봐. 완전 재밌어요. 너무 시간 빨리 가가지고 진짜 배울 게 이렇게 많구나 느꼈어요. 저는 붓 쓰는 거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완전 달라가지고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딱 봐도 다르게 생겼는데 뭘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빨라. 완전 신기했어요. 막 어렵긴 했거든요. 솔직히 엄청 어려웠는데 좀 재밌었어요. 라인은 그래도 곧 잘 긋던데? 아 정말요? 저는 잘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샵 사람들이 여러 명이고 이렇게 한 명씩 붙어서 디테일하게 알려준 거는 처음이어서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지켜보면서 하나하나씩 알려주는 거. 네, 너무 많이 들었죠. 오늘 딱 하는데 아 이거 진짜 사람 몸에다가 했다가 이 고무판처럼 되면 진짜 어떡하지? 그래도 많이 연습해서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단해 보이죠? 네, 너무요. 한 번에 다 갈 필요 없어요? 하다가 털릴 것 같으면 바로 손 떼야 돼요? 네. 짐 싸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저거 짐 싸왔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손을 너무 떨어요. 근데 손 떠는 거랑 라인을 삐뚤게 긋는 거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안 될 놈인 것 같다. 고무판 실습 1시간 남았어요. 그라데이션도 알려주셔야 돼요. 시간 엄청 빠르. 너무 빠른데. 고무판 하면 시간 진짜 빨리 가요. 위에서 한 번에 내려오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이렇게 가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비슷한 속도로 비슷한 깊이로 내가 이거를 일정하게 가는 거 이거를 맞춰야 된다고. 직선이든 뭐 커브든. 이 프로그램은 시사 서플라이, 홀윗 아이언, 타투구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타투 도안을 몸으로 옮길 때의 스텐실에 대한 이해, 부위 선정, 구도, 그리고 자주 하는 실수, 유의점을 희노, 진아 도와주시겠습니다. 도와. 안녕하세요. 골드 작업 중인 이노. 진아입니다. 저희가 도안을 잡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 도안에 잘 어울리는 위치 선정이랑 도안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 줄 건데요. 제가 그린 도안인데 이렇게 있는 경우는 그 도안이 어느 방향성을 갖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도안들은 크게 방향성이 있진 않잖아요. 팔꿈치 이런 데가 아니면은 이런 도안들 어디든 다 잘 어울리겠죠, 그렇죠? 대신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도안들은 그냥 막 찍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이 아톰 같은 경우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 보통 내 몸을 향하거나 정면을 바라보는 게 좋은데 이런 겨드랑이 안쪽에서까지는 괜찮아요. 돌아가다 보면은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조금만 넘어가면 뒤를 향하게 되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좀 불안정해 보일 수는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뒤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느 기준점을 넘어갔을 때는 방향을 바꿔서 내 몸을 바라보거나 정면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부위별 어울리는 도안이라 하는 거는 그 부위의 적당한 크기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내가 원하는 도안의 스타일과 디테일에 따라서 적당한 크기로 하는 게 저는 이상하지 않으면은 웬만큼 멀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크기가 중요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의뢰해서 한 작업 중인 도안인데요. 이것도 팔 어깨 쪽에다 의뢰 받은 거예요. 이쪽 팔이니까 이렇게 진행이 돼 있는데요. 이 팔 같은 경우 여기 저는 이 사이즈에 맞게끔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손님이 작게 원해요. 그러면은 이 큰 도안을 이렇게 작게 하면은 잘못된 도안이라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나거나 그렇게 되면은 너무 뭉쳐있고 너무 작기 때문에 디테일에도 한계가 있을 거고 나중에 뭉칠 수도 있어요. 적당한 디테일에 맞는 크기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곳에서도 마찬가지 방향성 이런 것들은 중요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아까와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울리는 위치 선정할 때 이런데 갑자기 굴곡진 팔꿈치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좋진 않아요. 왜곡이 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처음에 할 때는 좀 생각하거나 피하면서 하거나 거기에 맞게끔 특별한 부위는 짜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 어울린다 생각을 해요. 손님하고 얘기한 부위에 맞게끔 생각해서 디테일을 다시 만들고 크기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사 찍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전사를 찍을 때 처음에 요 전사지에 도안을 전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테두리 맞게 자른 다음에 요 중간중간에 그림 없는 쪽에 이렇게 가위집을 내주는 게 좋아요. 굴곡진 부분을 찍게 되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종이가 너무 빳빳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감겨서 찍어지지가 않거든요. 전사하기 전에 항상 장갑 끼시고요. 항상 피부에 알콜로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요거를 닦는 이유는 유분기가 있으면은 전사를 찍고 나서 이게 번지거나 작업 시작하고 나서 잘 지워져요. 이렇게 알콜로 유분기를 닦아주신 다음에 최대한 편하게 선 상태에서 찍어주시면 되는데 찍기 전에 털 있는 부분 살살 밀어주시면 돼요. 요게 작은 솜털이라도 한 번씩은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위치를 잡고 나서 펜으로 도안이랑 피부랑 겹쳐서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요 전사액으로 쓰기 전에 항상 흔들어서 요 소량 짜신 다음에 넓게 펴발라주시면 바르실 때 너무 많이 발랐다 싶으면은 티슈로 한번 닦아내시고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발랐을 때 시간이 조금 이 정도 기다리면 이게 여기 흡수돼요. 팁 같은 건데 전사액 바른 다음에 말리고 한번 닦은 다음에 전사액을 또 바르고 찍으면은 더 안 지워져요. 제가 이거 하나는 뺄게요. 종이 잡느라고. 다음에 아까 이 선에 맞춰서 아래부터 잡고 틀어서 위에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부터 붙여주시면 되는데 동물이나 인물 같은 경우 눈, 코, 입이 있는 쪽을 먼저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딴 데를 붙이고 눈, 코, 입 있는 쪽을 붙이면은 이게 약간 찌그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눈, 코, 입 있는 쪽 이렇게 살살살 눌러주신 다음에 떼면 되는데 이 누를 때도 너무 이렇게 세게 밀거나 세게 눌러버리면 도안이 안에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부터 떼어내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요 알코올 묻은 티슈로 펜 자국은 지워주시고요. 요거 찍은 다음에 이제 위치 잘 잡으셨으면은 티슈로 감은 다음에 한번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묻어있던 전사가 이렇게 찍혀져 나와요. 요걸 하는 이유는 이렇게 찍어야지 빨리 마를 수 있고요. 그리고 남아있던 전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번지는 거를 방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타투이스트가 되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은 스킬 말고도 필요한 것들이 있죠. 타투이스트의 마인드에 대해서 수롱, 나린, 희노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수강 커리큘러의 마지막인데 타투이스트 마인드랑 팁 그리고 뭐 본인이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PR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거든요. 나린 먼저 얘기해 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타투이스트의 마인드란 내 몸에 한다 생각하고 우리 가족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항상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처음에 이제 타투를 시작할 때 헛된 말로 뭐 마루타 데려와서 작업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생각 자체가 되게 잘못된 거라 생각하고 아무리 처음에 서툴지언정 항상 열심히 하고 책임감을 다하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린님이 다 얘기해서 책임감 당연히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저는 또 중요한 게 너무 나만에 좀 빠져있지 말고 모든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오픈마인드를 유지하면서 하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좀 나이를 먹고 늦게 시작해서 그런 걸 수 있지만 그거를 꼭 잊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야지만 어린 친구들한테 배우고 해서 길게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런 마인드로 보통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이제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안 좋게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좀 부족했을 때 새겨준 친구들이 저를 생각했을 때는 아, 그 사람한테 받은 게 좀 후회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졌을 때 아, 이 사람한테 타투 받았을 때 정말 좋았어 그리고 뭐 지금도 좋아 이런 의견이 갈릴 거 아니에요. 그런 기억 같은 거를 평생 그 사람은 갖고 갈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런 거를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되게 처음에 문신 막 다른 사람한테 망치고 이랬을 때는 진짜 조금 더 보태가지고 막 눈물이 날 뻔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도 열받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저 주변 사람들을 되게 많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연락이 되는 한에서는 다 찾아가지고 컵업을 다 해줬어요. 뭐 제가 피하거나 이런 손님들은 없어요. 저는 핸드폰 번호 같은 것도 이제 문신 시작하면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거든요. 그 손님이랑 그냥 평생 약속을 한다고 생각하고 타투이스트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평생 미움받을 생각도 하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용기가 있으면 타투이스트를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책임감이 없이 시작을 하면 안 되는 직업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 얘기를 먼저 해드려 봤습니다. 이게 저가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확실한 작업자잖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타투 배우는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하는 말이 그 친구들이 아직 기본기도 갖춰주지 않았는데 스타일부터 찾으려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기본부터 잘 할 줄 알고 어느 정도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스타일을 잡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이 하나의 스타일만 잡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파도를 주로 하게 된 것도 제가 처음부터 그냥 파도를 해야지 라고 해서 파도를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잘하는 것과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이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스타일이 되더라고요. 기본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는데 처음부터 너무 내 스타일을 찾아야겠다 그 생각에만 사로잡히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걸 많이 시도해보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랑 어울리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제일 많이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서운 그림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그림이 멋있다고 해서 내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선 자기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이 뭔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서 제가 진행한 거는 저는 제 도안에 항상 작은 이야기를 넣으려고 해요. 또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들을 연출하려고 하는 경우는 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딱 도안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 뭔지 알고 재밌다라는 거를 항상 실으려고 해요. 완전히 다른 것도 할 수도 있지만 내 거 안에서 약간 변화를 주는 건 또 좋다 생각해요. 고여있지 않게 하면서 항상 고집 부리지 말고 멍청하게. 아티스트 병이 걸리면 안 된다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문신 배웠던 곳이 이레짐이라고 하기도 좀 뭐예요. 그냥 막 하는 샵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배운 게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문신이 좀 재미가 없었어요. 나한테 맞지도 않고 보람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3년, 4년 이렇게 했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뉴스쿨리한 장르를 알게 되면서 요거에 빠졌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해왔던 게 뭐지 했더니 그 이레짐이에 쓰이는 이제 소재들로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너무 싫었었는데 이레짐이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이제 안 좋은 기억밖에 없었었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제가 여태 가지고 끌고 가는 그 디자인의 주된 소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여태 해왔던 것들 그런 게 자연스럽게 그림에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나는 이 색깔을 갖고 사람들한테 다가갈 거야 라기보다 두루두루 다 이제 할 수 있게 마음을 좀 열어놓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제일 잘하고 제일 어울리는 거를 좀 나중에 찾게 돼요. 너는 시간은 정해져 있진 않겠지만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천천히 오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림 색깔을 찾게 됐고 저는 지금도 제 색깔이 완전히 찾아진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샵 사람들 보면 이제 동양적인 소재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1등을 못하면은 바꿔야지 딴 걸로. 그렇게 하면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 얘기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이번 3라운드에선 굿즈 티셔츠 제작 미션인데요. 이번 라운드는 개인전이 아닌 팀플레이로 진행됩니다. 일단 그 팀은 뺄 것 같고요. 되게 극과 극. 조화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속도도 극과 극. 서로를 원했다고 했거든요. 진짜로요? 근데 전혀 원하지 않던. 특별 심사위원을 소개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티셔츠 디자인을 제작해주세요. 제작